좀 똘끼 순하고. 근데 내가 자존감이 높은 것 같아.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이게 되는 게 없어. 아니 되게 친구들 입장에서 재밌지. 걔랑 친하게 지내는 입장에서. 그치? 화도 잘 안 낼 거고. 그러니까 남을 화나게 할지언정 자기가 화는 잘 안 내. 그런 애들은. 근데 그런 애들은 또 이제 한번 뒤집어지면 좀 무섭긴 해. 쌤도 약간 중고등학교 때 그런 점이 많았는데. 애들이 막 수업 때 수업 종치는데 의자 위에 올라갔고 소리치고 있어. 끝났다고. 수업 끝. 앞에 선생님 있는데. 어? 아니 쌤 친구가 그랬다고. 중학교 때. 중1 때 있었어. 애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정의부터 갑시다. 경우의 수인데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수야. 어떤 문장들 한번 읽어봅시다. 페이지 1쪽에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을 사건이라고 하고 집합을 그리고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집합을 A,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집합을 B. 그때 이거를 뭐 사건이다.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이제 그죠? 어떤 실험이나 행위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결과의 개수, 뭐 이게 더 맞는 것 같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진다라는 실험을 해. 중딩 때 했던 거야.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진다라는 실험을 하면은 여기에 따라 나올 수 있는 결과가 뭐뭐 있어? 눈이 1부터 6까지죠. 그럼 몇 가지야? 6가지가 되겠지. 그래서 6가지. 됐죠? 그랬던 어떤 실험이나 어떤 경우에 따라서 이때 이제 가지수 나타낼 수 있는 경우의 가지수가 이제 경우의 수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고 예를 들어 가위바위보를 내가 낼 거야. 가위바위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내는 거지. 그럼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했어. 결과의 순서상이 모두 몇 개 나올까? 주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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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 주먹보 주먹 가위 주먹 가위 가위 가위보 보 주먹 보 가위 보보 이렇게 해서 총 9가지 나오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위바위보를 했을 때 나타낼 수 있는 사건의 수. 그게 경우의 수. 그렇죠? 어떤 실험에 따라서 나타내는 거를 우리가 사건 하나하나의 결과를 우리가 사건이고 그 사건의 수가 경우의 수고. 됐나요? 좀 이해되나? 그죠? 그냥 쉽게 생각하면 주사위를 던진다. 어떤 실험이나 어떤 뭐 실험 그리고 나타났을 때 주사위가 6이 나왔다. 사건. 그럼 이때 나타날 수 있는 사건의 개수 경우의 수. 됐죠?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근데 경우의 수의 기본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말 그대로 더할 거냐 곱할 거냐 이 사고를 하는 건데 이 사고의 기본 베이스 시작해서 거기서 이제 공식화하고 뭐 이렇게 풀자. 그래서 쉽게 푸는 거를 한번 정리해 보자는데 기본 베이스는 이제 사실 단순하지. 그냥 노가다야. 기본 베이스는 노가다인데 우리가 늘상 모든 문제를 노가다로 풀면은 우리가 정해진 시간 내에 모든 걸 다 해결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쉽게 가는 거를 좀 정리하자가 고배 법칙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수학 막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막 놀아. 계속 놀아. 와단 이승환아 막 놀아. 자고 놀고 게임하고 막 놀아. 그러다 인생을 막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 이렇게 살면은 인생 망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들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막 생겨났어. 그래서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서점을 가. 그럼 책을 사잖아. 그치? 만약에 수학 공부를 하기로 시작을 했어. 책을 사야 돼. 뭘 사야 될지 모르잖아. 그럼 책을 막 서점에 살펴보겠지. 그럼 이제 뭐 어떤 누군가에게 물어봐. 수학에는 개념서, 유형서. 옛날에 이제 국어 수학 이렇게 했는데 이제 수학으로 바꿨어. 유형서 그리고 심화서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개념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개념 원리, 그치? 개원이라고 하죠. 개념 원리. 그리고 뭐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정서.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많이 쓰는 게 이제 수학의 바이블, 수학의 바이블. 뭐 이런 게 이렇게 세 권이 있어. 그리고 유형서를 찾아보니까 또 RPM, 그죠? 그리고 센. 그리고 요새 많이 또 쓰는 게 뭐 풍산자인가 뭔가도 있고 풍산자 뭐 이런 게 있겠지. 그리고 또 뭐 마풀 시너지 뭐 이런 것도 있고 마풀 시너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뭐 나는 이제 어렵게 공부할 거 해서 심화서를 가. 그럼 고쟁이 우리 썼던 거 고쟁이 그리고 블랙라벨 블라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또 올림푸스 EBS 고난도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야. 그렇지? 그럼 이 중에서 막 골라. 얘를 고를까 얘를 고를까 얘를 고를까 해.
그러면은 우리가 이 중에서 한 권을 고를 거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줘? 개념서 3권 더하고 유형서 4권 더하고 심화서 3권 더해서 모두 11권 중에 하나를 고르겠지. 그럼 여기서 서점에 가서 여기 있는 수학책 중에 한 권을 산다? 나올 수 있는 사건의 수 몇 개? 11개. 이런 게 합의 법칙. 이 종류 있고 이 종류 있고 이 중에서 하나를 고를 거야. 이제 그게 합의 법칙. 그럼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 중에서 한 것만 하겠다 그러니까 옆에서 좀 공부를 좀 해본 친구가 잔소리를 해. 야, 이 중에 한 것만 해서 되겠어? 종류별로 한 권씩 해야지 이렇게 조언을 할 거 아니야. 그럼 개념서 한 권을 뽑을 거고 그 다음에 유형서 한 권을 뽑을 거고 심화서 한 권을 뽑아서 하나 순서대로 공부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개념서 중에서는 3권이죠. 그럼 3권 중에서 한 권을 골라. 유형서 4권 중에서 한 권을 골라. 심화서 3권 중에 하나 골라. 그럼 이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개? 이때는 곱해서 뭐 얘가 개수가 되겠죠. 됐죠? 그럼 전체에서 하나를 뽑는다? 합의 법칙. 얘 또는 얘에서 하나를 뽑을 겁니다. 그러니까 얘이고 각각 하나씩 뽑을 겁니다. 곱의 법칙.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경우의 수를 셀 때 전체에서 하나를 뽑을 거다. 합의 법칙. 그리고 얘 뽑고 얘 뽑을 거다. 곱의 법칙. 이게 이제 기본적인 사고야. 그래서 얘를 이제 조금 다시 정리해서 하나 써주면 3개짜리 했으니까 좀 복잡하니까 정리해서 뽑으면은 우리가 A라는 주머니가 있고 B라는 주머니가 있어.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자. 합의 법칙은 전체 주머니에서 A1부터 A3까지 있어. A2, A3까지. 그리고 B1부터 B4까지 있어. B4까지 있어.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공을 뽑는 개수는 A의 개수 더하기 B의 개수 4개에서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경우에서 7가지 거다가 되는 거. 그럼 이번에는 이제 뭐냐면 곱의 법칙은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서로 다른 사건이 되는 거야. 그 다른 사건에서 여기에는 A1부터 A2, A3이 있고 여기에는 B1이 있고 B2 있고 B3 있고 B4가 있어. 그럼 A 주머니에서 하나 뽑고 B 주머니에서 하나 뽑읍시다 해서 A 주머니에서 있는 개수 곱하기 여기서 3개 중 하나 뽑고 여기서 4개 중 하나 뽑고 그렇게 해서 12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합의 법칙을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A 또는 B 중에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뽑을 때 그때 합의 법칙을 쓸 거야. 그래서 또는으로 이어질 때 우리가 보통 플러스 합의 법칙을 쓴다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얘는 A이고 B가 되는 거. A에서 하나 뽑고 B에서 하나 뽑을 때는 얘는 곱의 법칙을 쓸 거다. 이게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에 접근할 때 우리가 좀 기본적인 사고 베이스. 그렇죠? 쉽게 생각하면 합의 법칙은 그냥 이 경우 나눠서 세서 그냥 합칠 거야.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 문제 풀 때 흔히 말하는 이제 노가다성 문제가 얘고요. 얘는 이제 우리가 일일이 세는 게 너무 빡세니까 약간 이제 고르고 해서 곱으로 우리가 정돈했을 때 얘가 또 맞아 떨어진다. 그렇죠? 그럼 얘는 약간 공식화해서 우리가 풀 때 하는 거, 얘가 이제 순열하고 그리고 조합으로 이어질 공식들. 그렇죠? 얘는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편해질 거고, 얘는 우리가 이제 그 노가다를 정돈하는 방법을 배울 거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이제 문제 속에 섞여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얘가 경우의 수랑 순열 조합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순열로만 문제가 풀려. 별 고민 없이 그냥 사건수 구해서 곱하면 끝나. 그죠? 근데 이제 조합도 마찬가지 뭐 경우에 따라 틀리지만 뭘로 나눌 거냐 결정하겠지만 곱의 법칙으로 끝나. 근데 문제가 약간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게 막 꼬아놨어. 꼬아놔서 합도 써야 되고 곱도 써야 돼. 그럼 이 방법으로 쓰고 이 방법을 같이 섞어서 써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섞어 써야 되는지 좀 긴가민가해. 그런 문제들이 막 나와. 근데 그런 걸 우리가 논리적으로 정돈해서 정확하게 풀어내는 연습을 하는 게 요 순열 조합에서 목표. 심화 문제라 그러면 요거 베이스로 문제를 풀 건데 뭘 써야 될지 모르게 아리송하게 돼요. 근데 그 아리송하게 낸 것도 우리가 보고 이렇게 풀어야 되고 이렇게 풀어야 되고 우리가 정확하게 학습을 해놓자. 여기가 이제 목표. 그렇죠? 그래서 합의 법칙이랑 곱의 법칙 기본 베이스고 이런 것들을 쓸 거다라는 것까지가 이제 개념이고 개념은 별거 없죠.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가 얘도 또 예시를 들면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거죠. 길찾기도 마찬가지야. A에서 우리가 B 지점으로 갈 건데 얘가 이렇게 가는 길이 있고 그리고 파란색 길로 이렇게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럼 A에서 B로 가는 방법은 하나, 두 가지, 하나, 둘, 세 가지 해서 2 더하기 3이 돼서 총 5가지가 있다. 근데 곱의 법칙을 쓰는 거는 얘가 A에서 B로 가는데 중간에 P라는 지점을 거쳐갈 건데 여기에서 길이 3개가 있고 여기에서 길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럼 A에서 P까지 가는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가지, P에서 B까지 가는데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
그렇게 해서 모두 6가지가 나올 겁니다. 얘가 합의 법칙, 얘가 곱의 법칙.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구분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좀 능숙하게 나오기 시작하면은 빠르게 풀 건 빠르게 푸는 거고. 근데 이런 게 이제 뭐 다 이렇게 거저주게 문제를 주진 않겠지?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고민할 거리랑 조금 이제 좀 까다로운 문제들을 섞어서 줄 거란 말이야.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연습을 하자. 여기가 경우의 수 단원에서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겨서 페이지 이쪽에 1번부터 볼게. 얘는 우리가 집합에서도 많이 풀었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경우의 수에서 우리가 어쨌든 수화에서 기본 베이스에서 푸니까 집합 문제 그리고 함수 문제 이런 것들이 여기서 또 복합적으로 섞여서 막 나올 거란 말이야.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3으로 나눠 떨어지고 이렇게요. 그리고 5로는 나눠 떨어지지 않는 얘는 아닌 수의 개수는 구하시오. 그렇죠? 그러니까 3의 배수 중에서 5의 배수가 아닌 거의 개수를 그냥 구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3의 배수는 몇 개야 일단? 일단 이제 순서대로 갑시다. 얘는 합의 뭐라고? 이제 3 곱하기 1부터 3 곱하기 33이어서 얘는 33개가 있죠. 그 중에서 우린 뭘 빼줘야 돼? 5의 배수가 아닌 것, 5의 배수들을 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네 말대로 15의 배수를 빼면 돼. 그러니까 아니면 1부터 33까지 해서 5의 배수 개수를 세면 될까? 맞아요. 그러니까 15의 배수 해도 되고, 그러니까 15 곱하기 1부터 15 곱하기 6까지 가죠. 그렇게 해서 모두 6개를 빼서, 그죠? 6개를 빼서 33에서 6개를 뺄 거니까 27개가 될 거다. 혹은 1부터 30까지 5의 배수의 개수가 6개니까 33에 6 빼서 27개가 될 겁니다. 답이 그래서 2번이 되겠죠. 얘는 그냥 말 그대로 경우의 수로 개수를 센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유제 두 문제인데 얘는 해보고 같이 할게요. 유제 2번하고 3번 고민해볼게요.
합이 7이 되는 거, 그러니까 A도 나올 수 있는 경우가 1부터 6이고, B도 나올 수 있는 경우가 1부터 6이고, 그쵸? 합이 7이 되는 걸 생각하면은 얘가 1 더하기 6부터 2 더하기 5 쭉 가서 어디까지 갈 거냐면 6 더하기 1까지 가겠죠. 그럼 우리는 이제 1부터 6까지 증가할 거니까 앞에 거의 개수만 세서 합이 7이 되는 경우는 6가지일 거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보통은 얘를 순서쌍으로 많이 써요. 순서쌍으로 많이 써서 1,6 그리고 2,5 3,4 쭉 가서 얘가 6,1까지 갈 거다. 1부터 6이니까 6가지. 이렇게. 얘는 이제 또 눈으로니까 합이 4인 경우하고 합이 6인 경우를 찾으면 되겠죠. 합이 4인 경우 1,3이랑 2,2랑 3,1까지 1부터 3까지죠. 그러니까 6이 되는 거는 1,5부터 5 그리고 2,4 쭉 가서 5,1까지.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기 앞에 경우에 4가 되는 경우에 3가지 또는이니까 우리가 플러스가 될 거고 6이 되는 경우 5가지. 그래서 모두 8가지가 될 겁니다. 그렇죠? 합이 5의 배수가 되는 경우 마찬가지. 일단 합이 5의 배수니까 5가 되는 경우 하나, 그리고 10이 되는 경우 하나. 15는 6 더하기 5니까 될 수가 없죠. 그럼 합이 5가 되는 경우에서는 1 더하기 4부터 어디까지 가냐? 4 더하기 1까지 갈 거고, 합이 10이 되는 경우는 4 더하기 6부터 어차피 얘가 최대값이 6이니까 5 더하기 5, 6 더하기 5, 6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4가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4가지, 그리고 여기서 3가지. 그래서 모두 7가지가 될 겁니다. 됐죠? 마찬가지로 얘도 합이 10 이상인 거니까 여기서 될 수 있는 것도 합이 10 아니면 11 아니면 12죠. 10이 되는 거는 아까 했던 거 4 더하기 6부터 6 더하기 4까지 3가지. 11이 되는 거는 5 더하기 6이랑 6 더하기 1. 6 더하기 1이 아니라 5 더하기 6이랑 6 더하기 5. 합이 12가 되는 거는 6 더하기 6밖에 없죠. 그래서 3 더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여기서는 6가지가 나올 거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7가지, 6가지, 8가지, 6가지. 얘는 이제 주사위는 그냥 한번 해본 거야. 얘는 차가 뭐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긴 한데 일단 합이 베이스니까 얘는 좀 경험을 해두면 되겠지. 이건 오히려 중등 때 이제 그냥 쉽게 나올 때 했던 거고 합의 법칙 쓰는 대표적인 예시. 그러니까 3번이 오히려 고등 문제인데 얘도 중등 때도 나올 수도 있고. 주사위 두 개 눈에서 A, B라고 했을 때 얘가 실근. 그럼 실근을 갖는 조건부터 쓰면은 4분의 D 쓸게요. B 다시 제곱이니까 A 제곱 마이너스 B가 될 거고 얘가 실근 갖기 위해서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를 다시 쓰면은 A 제곱이 B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시고 되겠죠. 얘는 쉽게 갑시다. A가 1일 때 어떻게 돼? B가 0은 될 수 없으니까 1,1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경우를 굳이 나누면 A가 1인 경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A가 2인 경우, A가 2인 경우에서는 2,1 될 거고 또 2,2도 되죠. 4니까 2,3까지 그리고 2,4까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경우에서는 우리가 A가 3인 경우에서 3,1 될 거고 얘가 어디까지 갈 수 있냐 쭉 세보면은 3, 3은 9죠. 그러니까 얘는 3,6까지 갈 수 있겠죠. 맞아요? 그렇죠? 판별식에 쓴 게 이거고 얘를 만족하는 거니까 3, 3은 9, 6 그죠? 마찬가지로 네 번째 귀찮다. A가 4일 때 얘도 4,1부터 어디까지 갈 거냐면 4,6까지 갈 거고요. 마찬가지로 A가 5일 때도 5,1부터 5,6까지 갈 거고요. 그쵸? 실근을 갖는 조건. 그쵸? 그리고 마찬가지로 A가 6일 때, 이렇게 하니까 너무 빡세네. 6,1부터 6,6까지 가겠죠. 됐죠? 이렇게 해서 얘를 다 세면 몇 개야? 1개랑 4개랑 여기서 다 6개씩이죠. 6, 5, 30. 30이 돼서 얘는 모두 몇 가지 갈 거냐? 35가지. 이렇게 되겠네. 거의 대부분 다네. 그치? 그쵸? 이렇게 세니까 너무 빡세다. 오히려 이제 얘는 실근을 갖지 않을 때로 하면 좀 편할 것 같은데? 얘가 작을 때? 얘가 더 작아져야 되니까 얘가 기껏해야 얘가 더 작아지는 경우가 거의 없지. 얘가 1,2부터 되는 거니까 2부터 그리고 2,4니까 5부터 그렇죠? 그리고 3일 때는 없어요. 그죠? 여기서부터 없네. 그러니까 2부터 6까지 4개, 5에서 1까지 6까지 2개. 맞냐? 나 잘못 센 것 같다. 그지? 5개. 여기서 4개니까 여기가 6, 5, 6, 4, 24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30개가 돼야 되겠네. 여기 6개. 그러니까 전체 경우에 36개에서 6개 빼서 30까지. 30까지가 맞네. 자꾸 실수해. 그쵸? 얘는 이제 노가다성인데 노가다 이렇게 푸는 게 좀 더 편하긴 했던 것 같아. 29야? 왜? 29인데? 나 또 어디서 틀렸어? A가 1일 때 하나, A가 2일 때 4개, 어. 5개고 그거를 64, 24에서 5 더하기 24, 그치. 29. 29개지. 아씨 짜증나네. 29개가 맞는데 이렇게 풀면 왜 또 30개가 되지? 선생님 저거 그 A2부터 A6까지는 어. 5개 아니에요? A2부터 A6까지냐 이거? 그러니까 아 여기가 5개네 그지? 여기가 5개 2개니까 7개를 뺄 거니까 29개 이렇게 하니까 맞아떨어지네. 그죠? 아이씨 피곤하다. 됐어요. 성의가 멋지네. 그죠? 그래서 답이 29개 되는 것까지 확인 한번. 약간 이제 노가다성인데 이제 요걸로 세는 게 좀 편하긴 한 것 같아. 됐죠? 자, 넘겨서. 그러니까 합의 법칙은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살짝 노가다성이야. 개수를 열심히 셀 겁니다. 근데 개수를 세는데 좀 꼼꼼하게 세자. 자, 곱의 법칙 같은 경우는 이제 4번. 그러니까 곱의 법칙이 우리가 많이 쓸 건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열심히 노동해서 푸는데 우리가 좀 곱의 법칙을 써서 쉽게 셀 수 있는 건 쉽게 셉시다를 이제 우리가 좀 익혀주자. 요런 내용들. 그래서 얘들을 조금 우리가 센스 있게 써줘야 되는데 B가 2, 4, 6까지 됐을 때 C라는 집합이 뭘 원소로 하냐면 순서쌍을 원소로 가질 건데 A, B라는 값을 그때 A가 요 A라는 집합의 원소이고 그리고 B가 또 요 B라는 집합의 원소이다가 되겠죠. 그때 뭘 구하냐? NC의 값을 구하시오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건데 순서쌍을 결정을 할 거야. 그러니까 A, B라는 게 이제 C의 원소가 될 거고 얘의 순서쌍을 결정을 할 건데 A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의 개수가 A 집합의 원소니까 하나, 둘, 셋, 네 가지죠. 그래서 여기엔 네 가지가 네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할 거고 B라는 값에 또 B의 원소니까 B의 원소의 개수 세 가지. 여기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 4, 6해서 세 가지. 두 가지를 곱해서 모두 12가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곱의 법칙을 통해서 얘가 12가지고 따라서 NC는 12가 될 겁니다. 까지가 이 문제가 되겠죠. 이게 왜 이렇게 풀려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어. 쉽게 생각하면 A에 들어갈 수 있는 게 1 아니면 2 아니면 3 아니면 4야. 이제 A가 1을 결정했을 때 B가 또 될 수 있는 게 2 아니면 4 아니면 6이고 얘도 마찬가지 2 아니면 4 아니면 6이죠. 얘도 3 아니면 2 아니면 4 아니면 6이고 얘도 2 아니면 4 아니면 6이고 가지가 몇 개로 갈라졌냐면은 4개니까 4 곱하기 3개로 갈라니까 3. 그래서 모두 경우의 수가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세 가지,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세 가지, 세 가지, 네 개니까 모두 12가지. 그래서 우리가 가지치기,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수영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수영도에서 우리가 단순하게 곱의 법칙으로 쓸 수 있는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해를 같이 해줘도 좋겠지. 그렇죠? 그렇게 해서 12가지가 될 거야. 그렇죠? 그래서 각자리 선택을 하는데 곱의 법칙을 써서 풀자. 자, 정리하고 오른쪽에 유제 5번, 6번 또 한번 해볼게.
전성환 씨 다 풀었습니까? 자, 5번부터 봅시다. 얘는 이제 총 4종류를 추를 한 개씩 있을 때 이들을 사용해서 잴 수 있는 무게의 경우의 수. 그러니까 얘를 사용할 거냐 안 사용할 거냐. 얘도 마찬가지 사용할 거냐 안 사용할 거냐, 사용할 거냐 안 사용할 거냐, 사용할 거냐 안 사용할 거냐. 여기서 잴 수 있는 게 0g, 1g 두 가지, 여기서 0g, 5g 두 가지, 여기서 0g, 25g 두 가지, 여기도 0g, 125g 두 가지. 그래서 얘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는 개수는 모두 16개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뭘 빼야 되면 다 사용을 안 하는 경우, 이제 한 개를 빼줘서 0g인 걸 빼줄 거니까 여기서 잴 수 있는 무게는 15가지가 될 거다. 뭐 설명하면 1g만 사용했어. 1g을 잴 수 있고, 5g 잴 수 있고, 25g 잴 수 있고, 125g 잴 수 있고, 1하고 5를 사용하면 6g 잴 수 있죠. 1하고 25 사용하면 26g 잴 수 있고, 126g 잴 수 있고, 다 사용했을 때는 뭐 156g 잴 수 있고 등등등. 뭐 이런 식으로 경우들을 셀 건데, 이거를 사용할 거냐 말 거냐 할 거냐 말 거냐 해서 각각 두 가지씩. 그러니까 전구에서 켜고 끄고 그거 문제랑 좀 같은 문제라고 보면 되겠죠. 6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x 플러스 y하고 a 더하기 b를 해보면 얘를 전개했을 때 얘가 곱하고 곱해서 ax 더하기 by, 그리고 곱하고 곱해서 플러스 ay 더하기 by 되겠죠. 만약에 여기에 플러스 c까지 3개가 있으면은 xy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에서 3가지가 있으면은 뭐 ax 더하기 bx 더하기 cx에다가 플러스 ay 더하기 by 더하기 cy에서 모두 6가지 나오겠죠. 그러니까 항의 개수를 세보면은 여기서 2 곱하기 2가 돼서 여기서는 4개가 나올 거고, 여기서는 2 곱하기 3이 돼서 3개, 3개에서 6개가 나오겠죠. 그리고 특징들이 x, y, a, b가 모두 다른 문자니까 여기에는 동류항이 없으니까 정리가 되지 않겠죠. 뭐 그렇게 해서 접근. 그렇죠? 그래서 6번도 1번을 보게 되면 여기 항의 개수가 여기 4개, 여기서는 2개, 여기서는 3개고 겹치는 문자가 없으니까 다 곱해줘서 얘를 전개했을 때 나오는 항의 개수가 모두 24개가 될 겁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개했을 때 항의 개수를 우리가 그냥 확인한 거야. 만약에 동류항이 있으면 그것들을 정리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항식 곱셈에서 흔히 말해서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뭐 곱셈 공식에서 이런 것들 우리가 정리한다고 했을 때 z제곱에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z 마이너스 zx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한다고 했을 때 여기 3개고 얘가 6개니까 항이 모두 몇 개 나오면 18개가 나올 거야. 그걸 우리가 매번 정리하기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거 공식 동류항들 정리된 거를 우리가 정리해서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더하기 z 세제곱에 마이너스 3xy z다. 그래서 공식을 만들어서 8개 전개했을 때 나온 8개를 우리가 동류항끼리 정리했더니 4개 항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이걸 결과 우리가 미리 아니까 공식으로 씁시다. 이런 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곱셈을 했을 때 여기 항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곱하고 곱할 거니까 항이 많아져.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2차식까지 전개할 만해. 근데 3차식 전개하면은 항이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8개 나오는데 그걸 동류항끼리 정리해서 4항으로 줄이지. 그런 걸 공식화한 거고. 이런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 뺄셈에 속으면 안 되고, 여기는 3개, 여기 3개니까 얘는 3 곱하기 3에서 항의 개수가 9개 나올 거고, 여기서는 2 곱하기 2에서 항의 개수가 4개가 나올 거야. 근데 여기가 빼기가 있다고 해서 빼면 안 되겠지? 우리는 물어본 건 항의 개수야. 그러니까 더하거나 뺐을 때 x, y, z, a, b, c니까 여기선 이렇게 조합이 나올 거고, x, y랑 p, q니까 뭐 x와 i만 봤을 때 동류항이 나오겠지만 p, q까지 문자로 취급을 하게 되면 얘랑 여기선 동류항이 없겠지. 없으니까 얘는 항의 개수끼리 더해져서 9 더하기 4가 돼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항의 개수는 13개가 될 겁니다. 얘는 이제 마이너스 약간 3점 같은 걸 판 거고, 그러니까 3번 같은 거 우리가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데, 얘가 p 빼기 q의 세제곱이라는 식이 나왔어요. 얘는 어차피 세제곱을 할 거니까 우리가 곱셈 공식으로 정리가 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항이 몇 개가 나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좀 미리 알고 있으면 더 편하고, q고 플러스 3pq 제곱이고 플러스 q 세제곱이죠. 이렇게 해서 얘랑 얘를 곱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동류항은 없을 겁니다. 여기서 이미 동류항이 정리가 됐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얘는 뭐 곱하기 뭐냐면은 3 곱하기 4가 돼서 나올 수 있는 항의 개수는 모두 12개입니다로 우리가 정리를 해줄 수 있겠죠. 그냥 단순히 항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 이제 이거는 나중에 이제 뭐냐면 이항 정리라 그래서 확률 통계 넘어가서 경우의 수 뭐지? 그러니까 이항 정리에서 예를 들어 다시 또 다루긴 할 거야. 어쨌든 우리가 이제 중등 과정 그리고 고1 과정에서 경우의 수까지 해서 우리가 항의 개수 구하는 과정들. 이건 이제 나중에 고2 과정에서 좀 연결된 부분이고 확통. 됐습니까? 다 맞았습니까, 성원님? 다 맞았습니까? 다 맞았습니까? 근데 많합니까? 5번 빼고 맞았습니까? 5번을 틀렸다고? 5번이 더 쉬웠던 거 아니야? 4 곱하기 3 곱하기 6 곱하기 5 이게? 고칩시다. 생각을. 자, 7번 볼게요. 자, 7번 문제도 보면 얘는 1800의 양의 약수에 있어. 아우, 진짜 그렇게 크네. 1800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물어본 거. 그렇죠? 얘도 약수의 개수인데 얘도 그냥 예시를 좀 단순한 걸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그 단순히 소수 2 또는 3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여기선 양의 약수의 개수가 2만 생각해 보자. 1하고 2니까 얘가 2개가 되겠죠. 약수를 세라면 얘는 2의 1제곱이 될 거고 여기다 1을 더해서 2개가 나온 거. 그러니까 소수의 1제곱. 그러면 이제 소수의 제곱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소수의 제곱을 했을 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 1 또는 2 또는 4죠. 이렇게 나와서 여기는 3개. 3개가 또 어떻게 나오냐면은 여기다 플러스 1을 해서 3개가 나왔죠. 이렇게 나온 거. 그렇죠? 그래서 요거 2개는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소수의 약수의 개수. 소수라는 거 정의 자체가 1과 자기 자신이니까 2개. 그러니까 소수의 제곱이 약수의 개수가 3개. 그래서 문제 속에서 약수의 개수가 3개인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소수의 제곱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우리가 좀 여러 번 나왔던 형태 중에 하나. 그럼 세 번째 이제 합성수로 갈 건데 2에 2 곱하기 3을 했을 때 여기서 나오는 약수의 개수는 1, 2, 3, 6이죠. 여기서는 모두 4개죠. 4개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2의 1제곱, 3의 1제곱 해서 2 곱하기 2가 돼서 4개가 나오죠. 만약에 2의 제곱 곱하기 3이면은 얘는 1, 2, 3, 4, 10이니까 얘가 6, 10이 되겠죠. 모두 6개. 얘는 어떻게 나오면 2에다 1 더해서 3이고 여기다 1에다가 2 더해서 1 더해서 2고 그래서 모두 6개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공식화해서 가게 되면 어떤 소수의 m제곱하고 어떤 소수의 n제곱이 있으면 여기서 나오는 약수의 개수는 m 더하기 1 곱하기 n 더하기 1이 돼서 요게 약수의 개수가 될 거다. 만약에 다른 소수 하나 껴있으면 여기다 가로치고 5 더하기 1에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공식화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얘를 우리가 경우의 수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요걸 예시로 들어봅시다. 요걸 예시로 들면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2의 2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있으면은 얘가 2의 거듭제곱에 선택할 수 있는 게 2의 0제곱이나 2의 1제곱이나 2의 제곱 중에 하나 선택을 할 거고요. 그리고 3에서는 3의 0제곱이나 3의 1제곱부터 성립할 거야. 그럼 요렇게 두 개가 추가되니까 얘가 경우의 수가 총 3개. 2에다 1을 더해줘서 3개가 될 거고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여기선 3개, 2개가 되겠죠. 0하고 1에서. 그렇게 해서 6개가 될 거다. 각각의 경우가 2의 거듭제곱, 1제곱, 2제곱인데 2의 0제곱 추가돼서 2에다 1 더한 거 0하고 1인데 1에다가 3의 0제곱 추가돼서 2개가 돼서 모두 6개가 될 거다. 이렇게 해서 공식화했고 얘가 왜 경우의 수냐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 그렇죠? 그래서 공식화한 것까지 기억하면 좋고요. 근데 공식화하는 것도 좋은데 그 단순히 얘를 단순 암기라기보다 얘가 어떻게 공식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기억하는 게 좋고 그 이해했던 과정들이 문제 속에 나오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이제 공식을 외웠는데 못 풀어. 그건 뭐냐면 공식을 뽑아내는 과정을 이해 못했으니까 거기서 응용된 걸 못 푸는 거지.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 연습을 하자. 그러니까 1080 같은 경우 이제 단순히 소인수분해를 해보면 열심히 소인수분해 합시다. 10을 먼저 할까? 그러니까 100을 먼저 나눌게. 108이고, 그렇죠? 108은 또 2로 나누면 54. 54를 또 2로 나누면 27. 27은 3의 세제곱. 그러니까 얘가 2의 제곱이고 100에도 2의 제곱이 있으니까 2의 4제곱, 3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 이게 되는 게 1080이죠. 여기서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여기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2의 0제곱부터 2의 4제곱까지 돼서 0부터 4까지 5개 중에 하나를 고를 거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약수라는 건 2의 거듭제곱, 그리고 3의 거듭제곱, 5의 거듭제곱 꼴에서 여기에 채울 수 있는 숫자들 채우는 건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0부터 4까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0부터 3까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0부터 2까지. 그러니까 5가지, 4가지, 2가지 돼서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돼서 우리가 구한 약수의 개수는 20 곱하기 3이 돼서 60개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이해됐나요? 그렇죠? 자, 7번 정리하고 8번, 9번 한번 해볼게요. 약수의 총합을 구하라는 거지. 아, 합을 내가 안 읽었습니다. 합은 어떻게 구해? 기억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예시 들었던 2의 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얘를 하면은 얘를 우리가 표를 만들면 2의 0제곱, 3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제곱, 그리고 3의 1제곱. 그래서 여기서 빈칸들을 채워봅시다. 빈칸들을 채워보면은 약수가 뭐뭐 나오냐 이렇게 해서 1 곱하기 1, 얘는 2, 얘는 4, 얘는 3, 얘는 6, 얘는 뭐냐? 12 이렇게 되겠죠. 얘를 우리가 뭘로 생각하니까 면적으로 생각해봐. 면적으로 생각하면 뭐 이런 모양이죠. 이 길이는 1이고 이 길이는 3이고 이 길이는 2고 이 길이가 조금 더 쓸까? 좀 더 씁시다. 이 길이는 4고 이렇게 돼서 이 넓이는 1이요, 2요, 4요, 3이요, 6이요, 12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 약수의 합은 뭐야? 요 넓이들을 다 더하는 거 맞아?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얘를 다 더하는 방법도 있지만 어떤 방법도 있냐면은 얘를 어떻게 해줘? 가로를 다 더하고 가로를 더하고 1 더하기 2의 1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을 더하고 세로로 또 1 더하기 3의 1제곱을 더하고 얘가 약수의 총합이 되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구한 거고 그럼 우리가 이제 얘를 좀 일반화 시키게 되면은 아까 했던 거 A 어떤 소수 P의 M제곱 곱하기 어떤 소수 Q의 N제곱 있을 때 얘가 또 마찬가지로 얘가 1, 1 그리고 P의 1제곱부터 쭉 가서 P의 M제곱 있을 거고 Q의 1제곱부터 쭉 가서 Q의 N제곱까지 있겠죠. 얘는 또 어떻게 가로의 길이가 뭐가 될 거냐면 약수의 총합이 가로를 다 더해서 곱한 거 1 더하기 P의 1제곱 더하기 P의 2제곱 더하기 쭉 가서 P의 M제곱까지 더한 거 세로의 길이에서 1 더하기 Q 1제곱 더하기 쭉 해서 Q의 N제곱까지 곱한 거 얘가 약수의 총합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문자가 3개가 되면 여기에 또 가로가 하나가 더 추가되면 될 거고 그럼 문제로 돌아가서 여기서 약수의 총합을 구하라 그러면은 그 총합은 얘가 뭐가 될 거냐? 아이고 힘들어. 자, 총합은 아까 소인수분 해놨던 거 이렇게 되겠죠. 2에서 오는 게 1 더하기 2 더하기 쭉 가서 2의 4제곱까지 더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3에서 오는 게 3의 0제곱 1 더하기 3 더하기 쭉 가서 3의 세제곱까지 더할 거고 그리고 곱하기 1 더하기 5 더하기 5의 제곱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얘를 계산해주면 약수의 총합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일단 여기까지만 씁시다. 그렇죠? 얘는 이제 경우의 수라기보다 그냥 하나 더 넣은 거야. 그렇죠? 얘는 이제 중등 심화교재 애들은 들어있긴 하고요. 나중에 얘도 마찬가지 나중에 이항 정리해서 또 나오긴 할 겁니다. 공식화해서 좀 기억을 하나 해두면 좋긴 하겠죠. 얘가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경우의 수에서. 자, 8번, 9번 다시 또 해볼게요. 총합을 내가 너무 간과했네. 되게 승원이 오늘 수업을 꼼꼼히 듣는다. 꼼꼼히 들어야 안 자지, 그지? 열심히 들어요. 안 듣기 시작하면 잠이 오니까. 좋습니다. 좋은 태도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이렇게 수업 듣습니까? 좀 지금의 태도를 학교에서도 고수해보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은 태도를. 그 최근에 수업 태도가 되게 좋잖아. 학원에서. 그렇지 않냐? 아이씨, 그래. 암기 과목 같은 거 학교 수업 듣는 게 시험 대비하기 훨씬 편할 건데. 필기 열심히 하고 거기서 웬만하면 거기 다 나오니까. 야,
고등학교 때 경험했어. 제 사회 선생님이 진짜 너무 졸렸는데 1학년 1학기 때 사회 수업을 나만 들었거든. 반에서 애들이 다 뻗고. 근데 이제 점점 나도 이제 여름이 지나고 체력이 떨어지니까 2학기 때 나도 잠들기 시작해. 그러니까 이제 좀 안정적으로 이제 좀 잘 나오던 게 점수가 내려가긴 내려가던데. 연기가 뭐가 수업을 안 들으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수업 진짜 열심히 들었는데 쌤은 중학교 도로 고2 때부터 좀 안 듣기 시작했어. 그때부터 밤에 게임하느라. 그러면 뭐라고? 무슨 게임을 생각해보면 다 뭐 스타크래프트, 서든어택 뭐 이런 거. 그냥 서든어택은 아니었다. 그냥 고등학교 때는 일단 스타가 좀 그치 그때 스타 한창이었지. 8년 6년 98년이면 나 중학생. 아 99년이면 중학생. 너무 젊은 뭐라고? 아 내가 젊다고? 어떤 표현이야? 젊어 보인다는 거야? 지금 나이에 비해 너무 늙어 보인다는 뜻이야. 아 말을 안 듣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자. 어떻게 가도 썩 좋은 말은 아닌 것 같다. 2000년대 초에 고등학생이셨던 뭐라고? 2000년대 00년도 2002년이 고3. 2002년 월드컵 때 고3. 하지만 월드컵을 봤지. 수능 직전 아니었어요? 원래 뭐라고? 아니 여름이잖아. 여름에 수능 직전이야. 수능이 아직 3개월 이상 남아있던 그 시절이지. 내가 월드컵에 관심이 없는데 고3 때 사실 그렇게 막 열심히 안 살아가지고 괜찮아. 아휴. 고3 때 너무 열심히 놀았습니다. 그리고 재수했습니다. 이제 약간 고등학교 때가 이제 고1 때하고 고2 때까지 약간 이때 진짜 열심히 했어 공부를. 그러다가 이제 고3이 됐어. 고3이 돼서 약간 텐션이 확 떨어졌어. 그러다가 이제 재수할 때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한 거지. 재수하면서 이제 고3 때 수능 보고 아 인생을 내가 나름 고2 때까지 되게 열심히 공부하고 살았는데 고3 때 1년 논 것 때문에 이렇게 인생을 꺾일 순 없다. 그때 학교 이제 안 가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재수를 좀 결심했지. 해야 되겠다. 고3 때 너무 좀 재밌었어. 그러면 안 되는데 고3 때를 너무 재밌게 보냈습니다. 아휴 진짜 왜 그랬나. 철이 없어가지고 이제 고1, 고2 때까지 되게 어른인 척하고 막 이렇게 놀았거든. 지냈거든. 약간 이제 그 공부만 하는 캐릭터까지는 아니지만 되게 열심히 하는 캐릭터. 고3 때 약간 그 친구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밤에 조금 이제 놀고 공부하는 척하면 놀고. 근데 그것도 조금 그랬던 게 이제 부모님은 내가 되게 열심히 밖에서 공부한 줄 알아. 아휴,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열심히 살자. 되게 재수는 안 좋은 거야. 왜 안 좋냐면은 남들이 이제 대학생을 하고 뭔가 이제 성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잖아. 나름 뭐 대학생도 뭐 애송이긴 한데 나름 이제 한금하러 갔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제 머물러 있는 거잖아. 그래도 그 기분도 좀 썩 좋진 않아. 근데 이제 어쨌든 재수까지는 할만한데 재수 3수 4수는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케이스들도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너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잖아. 열심히 공부합시다. 자, 15의 약수의 개수가 15인 것 중에 가장 작은 수야. 그러니까 얘는 이제 거꾸로 가는 거야. 우리가 이제 어떤 소수의, 그러니까 약수의 개수가 15가 되는 거는 어떤 소수의 14제곱이 됐을 때 얘가 15개가 나오겠지. 그 경우들. 그러면 이제 15라는 숫자를 우리가 또 쪼개볼 건데 15라는 숫자가 15 곱하기 1도 있고 그리고 3 곱하기 5도 있죠. 그러니까 더 쪼개질 건 없어요. 어차피 3하고 5가 소수니까. 이게 끝이야. 그럼 얘는 또 어떤 경우에 있냐면 3이 나오는 건 소수의
4제곱 곱하기 소수의 세제곱 이렇게 해서 3 곱하기 5가 또 나올 수 있죠. 그 외에는 없어. 그죠?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서 여기서 또 15개가 나올 거죠. 뭐 더 쪼갤 수도 있나? 더 쪼갤 수는 없죠. 그죠? 더 이상 쪼개줄 건 없고. 여기서 생각해보자. 얘가 소수 중에 가장 작은 수가 2의 14제곱이죠. 여기서 2의 14제곱.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는 가장 작은 소수는 2니까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되겠죠. 그럼 얘보다는 얘가 더 작겠지. 딱 생각해봐도. 거듭제곱이 워낙 크니까. 2의 14제곱은 얘는 1024. 에다가 또 8을 곱하면 얘는 8000이야, 야. 8000 정도 되고요. 얘는 8000보다는 작죠. 16 곱하기 27이니까 얘가 뭐 기껏해야 두 자리 수니까 얘가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얘로 그냥 구해주면 될 거다. 좀 숫자가 좀 크긴 합니다. 계산은 하지 말자.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기는. 자, 9번도 볼까? 9번은 9번에서는 얘가 2가 3개가 있고 카드가 3이 2개가 있고 5가 하나가 있을 때 6장 카드 중에서 2장 이상의 카드를 뽑을 때 적혀있는 숫자의 곱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서로 다른 정수의 개수. 여기서 2장을 뽑을 거죠. 여기서 2장을 뽑을 거고 그때 그 2장의 카드에 적혀있는 숫자를 곱해서 만들 수 있는 정수의 개수. 얘를 구하시오가 문제네요. 그죠? 어차피 2장 뽑을 거잖아. 얘는 그냥 무작정 셀까? 경우에서 어떻게 세지? 무작정 쓰면 30개 나오는데 총 30개 나와? 5 곱하기. 6, 5에 30이죠. 수정이. 그러니까 얘는 이제 경우를 좀 나눠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얘가 2가 2개인 경우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3이 2개인 경우 있지. 맞죠? 그리고 세 번째는 다 다른 경우는 얘가 몇 가지야? 3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이렇게 돼서 6개 맞아? 여기서는 6개, 여기서는 무조건 1개지. 1개, 여기서도 무조건 1개죠. 2장 이상이면은 2장 이상이야? 네. 이런 미안, 잘못 생각했어. 2장 이상이면 어떻게 되냐? 피곤하다 이거. 그러니까 2장 뽑았을 때부터 할까? 근데 이거를 곱의 법칙으로 풀려고? 노가다의 법칙. 이걸 노가다로 하나? 그러네. 얘가 이제 다 뽑았을 때가 뭐야?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1제곱 맞나요? 맞아? 결국은 요거에 뭘 구하는 거냐? 약수의 개수죠. 그죠? 개수. 2장 이상을 뽑는 거니까. 그냥 하나만 뽑았을 때는 아니고 2장 이상 뽑아야 돼. 그지? 일단 약수의 개수에 몇 개냐? 4 곱하기 3 곱하기 2고 그 중에서 한 장씩만 뽑았을 때 나올 숫자는 뭐야? 2, 4. 일단 1도 빼야 되고, 그지? 1도 빼야 되고 2, 3, 5까지 해서 요 4개는 빼야 되지. 약수 중에서. 그러니까 4개를 빼주면 되겠네. 맞아? 그렇게 해서 구하면 답이 나오겠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얘도 약수 문제인 거지. 그래서 약수의 개수 문제. 됐습니까? 그죠? 문제 재밌는 거 같네. 약수에서 좀 나올 수 있는 만한 거. 이것만 잘 이해해도 약수 문제는 조금 수월하겠죠. 자, 다음 도로 문제. 경우의 수까지만 끝내고 칩시다. 많다 근데 경우의 수 문제가. 1시. 우리가 몇 분에 시작했지? 지금 몇 분 됐냐? 수업 시작한 지 40분 정도밖에 안 됐어? 이 직전에 시작했어요. 52분 됐습니다. 한 페이지만 더 하고 쉬었다 하자. 합시다. 너무 한 영상이 길어도 힘드니까. 그러니까 한 탕이 너무 길어도. 자, A에서 D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이제 얘도 합곱을 좀 같이 섞어 쓰는 형태 문제 중에서 좀 쉬운 형태. A에서 D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경로가 A에서 B를 거쳐서 D로 갈 수 있고요. A에서 C로 거쳐서 우리가 D로 갈 수 있고요. A에서 B로 갔다 C로 갔다 D로 갈 수 있고요. 그래서 A에서 C로 갔다 B로 갔다 D로 갈 수 있죠. 한 번에는 못 가고 이렇게가 되겠죠. 맞습니까? 예. 그럼 얘는 개수를 세면 어떻게 돼?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 두 가지. 그죠? 그래서 B에서 D로 가는 거 세 가지. 그래서 여기선 여섯 가지. A에서 C로 가는 거 세 가지, C에서 D로 가는 거 두 가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섯 가지. A에서 B로 두 가지, B에서 C로 두 가지, C에서 D로 두 가지에서 여덟 가지. A에서 C로 세 가지, C에서 B로 두 가지, C에서 D로 세 가지. 그렇게 해서 18가지. 그죠? 얘를 다 더하면은 몇입니까? 18? 갑자기 18? 38? 맞아? 예. 천재인데? 이게 바로 나와? 어떻게 바로 나오지? 그치, 20 더하기 18. 어우, 천재구만. 됐죠? 자, 오른쪽에 11번, 12번. 12번도 재밌지. 걱정이다. 왜? 아니면 12번이 좀 생긴 게 너무 구려? 아니면은 왜 웃은 거야? 11번, 12번 보고. 감도 안 잡혀서. 아, 감이 안 잡힌다고? 감도 안 잡혀서. 이거 좀 짜증나, 문제가. 무슨 소리일까요 이게? 그냥 뭐 그리는 방법 없어. 어떻게 그릴 거냐 이거지. 그냥 이제 그린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쭉 가서 이렇게 그리는 거잖아. 그치? 그걸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갈 수도 있지. 뭔 말인지 모르겠지.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저렇게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개 그리고 돌아왔다가 아, 미치겠다. 11호는 생각할 게 너무 많다, 그지? 감이 안 잡힙니까? 11번은 괜찮습니까? 11번이요? 응. 10번이랑 똑같잖아요. 그림도 그림은 좀 다르지? 그림만 다르고 거기 아예 똑같은. 강시청, 강잠청, 그 다음에 강시삼청, 강잠시청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위에 거는 강시청은 3 곱하기 3, 9, 강잠청은 2 곱하기 2, 4, 강시잠청은 3 곱하기 2 곱하기 2, 12, 강잠시청은 2 곱하기 2 곱하기 3, 그래서 또 12, 다 더하면 37 됐습니까? 자, 대망의 12번. 이거 하고 조금 쉬었다 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짱구를 열심히 굴려야 되는데 이게 너무 조금 문제가 생긴 것도 그런데 좀 너저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릴 게 이거지. 좀 크게 그리자. 슝. 예술 작품. 멋지구만. 그쵸? 자, 초딩 여러분, 이 그림을 따라 그려보세요 하면은 학생들이 막 따라 그릴 건데, 이제 학생 따라 이제 막 싸우는 거지. 승원이 어디서 시작할래? 왼쪽, 오른쪽? 어. 가운데부터 시작할래요? 못 들어오는데? 나가 임마. 요점에서 시작하거나, 그제? 예. 혹은 요점에서 시작하겠지. 경우 몇 가지야? 그치?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두 가지. 됐죠? 그 다음에 왼쪽을 그려? 그럼 동그라미 몇 개 그려야 돼? 세 개 그릴 거지. 순서가 그럼 몇 개냐? 그치? 3 곱하기 2 곱하기 6개 맞아? 그러니까 이쪽에서 얘를 그리는 순서에 따라서 6개. 맞아? 근데 또 이제 여기서 고민을 하는 거지. 어떤 고민을 할까? 그러니까 이걸 그리는 방법수를 뭐부터 그릴 거냐 해서 6가지가 나올 거고. 그죠? 그럼 또 뭐가 있냐? 나는 원을 왼쪽으로 돌릴래. 나는 원을 오른쪽으로 돌릴래. 그러고 있겠지. 거기에서 얘를 그릴 때 우리가 선택할 게 이렇게 돌릴 거냐 이렇게 돌릴 거냐 하지. 여기서 두 가지, 그지? 여기서도 이렇게 돌릴래 이렇게 돌릴래 두 가지. 여기서도 이렇게 돌릴래 이렇게 돌릴래 두 가지. 됐어? 그치?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 반대로 돌아오는 건 상관없지. 길이 하나니까. 돌아왔어. 그럼 여기서 또 뭘 해줘야 돼? 얘부터 그릴 거냐 얘부터 그릴 거니까 몇 가지? 두 가지. 또 거기서 또 뭘 해줘? 이렇게 갈 거냐 이렇게 갈 거냐 두 가지. 여기서도 이렇게 갈 거냐 이렇게 갈 거냐 두 가지. 이거 곱하기 4 되겠죠. 됐어요? 이렇게 계산하면 되냐 이제? 12 곱하기 8 곱하기 8이냐? 64 곱하기 10, 64요? 96 아니? 12 곱하기 64. 오케이. 2, 4, 8, 4. 뭐지? 2, 8, 700? 나 계산을 왜 못해? 7에 2, 6, 12. 2, 6, 12, 72. 그러니까 768개? 답에 있어? 768개요? 오케이. 끝. 됐죠? 얘들아, 싸우지 마. 경우는 이렇게 많은 거야. 진짜 문제, 진짜 약간 변태 같다, 그지? 문제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이걸 왜 개수를 세고 있어야 되죠?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1시에 또 시작합시다.